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해했고 생각을 많이 했던 주제였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꾸 아기를 낳는 걸까? 혹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얻는 이득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죽는다던데 뭐 한번 낳아나 보자.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저는 뒤처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차피 낳을 거면 일찍 낳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20대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아기한테 제대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임감은 엄청나게 느꼈죠. 그래서 365일 24시간 동안 아기랑 붙어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엄마였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굉장히 아기를 잘 보내는데 오히려 친정이나 시댁에는 절대 애를 안 맡겨요. 그러니까 제 공황장애가 끝나려면 아기를 시설에 보내야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돌쯤 돼서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래저래 하면서 결국 작년에 공황장애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사실 그전에는 애를 낳고 나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공황장애를 아예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황장애가 끝나자마자 저는 또 둘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쯤에 출산 예정이고요. 첫째랑 6살 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답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꾸 아기를 낳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모두 어릴 때 우정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10대 여자애들의 우정은 정말 각별해서 약간 동성애를 넘나드는 감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 우정이라는 것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없었던 때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저는 아직도 친구들이 너무나 좋고 친구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는 이성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을 받았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접 고백을 받는 그런 경험은 너무 강력해서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자주 썼던 표현이 야, 걔가 똥을 끊지 네가 남자를 끊겠냐 였어요. 맨날 뭐 여자애들이 첫 이별하고 나서는 정신 못 차리고 나 다시는 뭐 연애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이는 경험이 아무리 슬프고 강력해도 맺어지는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연애나 자위, 섹스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동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위가 끝나고 현타가 와도 섹스 이면에 성병과 임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이미 그것들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이 깨지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바로 이성애지만 그 이성애가 주는 짜릿함이 너무나 하이 리턴이라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쏠이랑 한번 헤어져 본 사람이랑은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훨씬 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인 일이 출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해버리면 또 세상이 그 이전과는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위나 섹스를 하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차원에 들어서는 느낌인 거죠.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2014년에 영화 인터스텔라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아빠가 망해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들, 딸을 포함한 그 지구를 구하려고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다 포기하고 우주선에 올라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죽어도 애랑 같이 지구에서 죽어야지 뭐하러 저렇게 생이별을 하면서 우주로 나가는 걸까.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애를 포함한 그 세대 전체가 행복하길 바라는 인류애가 생겼거든요. 우리 아이 세대가 멸망하는 게 이미 기정사실이라면 그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에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이 인터스텔라의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도 애 아빠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영화 러닝타임 169분 동안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중력과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거기서 얻은 결론은 사랑은 중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높은 데서 물건을 놨을 때 그 물건이 바닥에 붙는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그렇게 서로 붙어있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정, 이성애, 모성애 이렇게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이 주는 쾌락이 너무 짜릿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생긴 남자, 뭐 예쁜 여자를 보면은 너무 짜릿하고 계속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것처럼 내 유전자를 가진 애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볼 때마다 너무 짜릿하고 떨어지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사안인데 드디어 나름대로의 답을 내릴 수 있게 됐고 또 아직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들에게 이걸 나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나 할까요? 그 이전 5년 동안은 제가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게 저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서 일단 제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공황장애고 그런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나았기 때문에 진짜 모성애가 완성된 느낌이 드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낳는다고 바로 생기진 않거든요. 5년 동안 미친 듯이 책임감에 짓눌리면서도 조금씩 사랑이 자라서 이제는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엄청 짜릿해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사람과 사귀게 된 그런 기분 그 이상의 짜릿함을 맨날 아기 얼굴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가 그렇게 짜릿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설탕이들이 12만 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12만 명 설탕이들에게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까지 모두 안녕!